밤마다 쓸쓸하게 울리는 안방 시계 소리. 그건 마치 그녀의 허전한 마음을 두드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15년. 그 시간은 사랑보단 책임, 다정함보단 피로로 엉켜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시선이 엇갈린 지 오래. 각방을 쓰게 된 건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요. 그녀는 시부모를 봉양하며 집안일을 도맡았고 남편은 그 노력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도련님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 머리카락에서 물기를 툭툭 떨구며 수건 하나 걸치고 주방에 들어서던 그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형수님은 요즘 뭐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오래 잠겨있던 마음의 문 하나가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젖은 향기, 젖은 공기, 젖은 마음. 그날 이후 그녀는 자꾸만 도련님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생일도 있고 지나친 날 도련님이 건넨 조용한 케이크 하나. 형수님은 웃는 게 예쁘시잖아요. 그 따뜻한 말에 그녀는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를 여자라는 감각으로 깨우는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그녀와 도련님은 카레와 소주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손이 닿았고 숨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도 그녀의 손끝은 도련님의 체온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아니, 끝내야 할 줄 알았던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형수와 도련님. 서로가 금기라는 걸 알면서도 피할 수 없었던 그 감정. 그들이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밤. 그리고 결코 끝내지 못한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기피할 수 없는 감정. 숨겨온 사랑의 시작. 지연 씨는 남편과의 15년 결혼 생활 동안 늘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랑보단 책임이 앞섰고 대화보단 무관심이, 다정함보단 회피가 쌓여갔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외면한 채 각방을 쓰며 살아갔지요. 그런 그녀에게 시댁은 또 다른 책임이었습니다. 시모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는 삶,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시간들. 그러던 중 도련님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자취 생활을 마치고 형 집에 들어온 그는 지연 씨와 한 지붕 아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주친 날 그는 머리가 젖은 채 수건 하나를 두른 채 주방으로 나왔고 그 순간 지연 씨의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낯선 떨림, 그리고 이상할 만큼 따뜻한 눈빛. 형수님은 요즘 뭐 하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질문. 지연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게 얼마만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쳤고 주방에서 조심스레 말을 나눴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웃고 눈이 마주치면 급히 피하며 그러나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생일날 남편도 시댁도 아무 말이 없던 그날 밤 조용히 케이크를 들고 나타난 도련님의 말. 형수님은 웃는 게 예쁘시잖아요. 그 말은 심장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감정의 파문은 작았지만 깊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비 오는 길을 함께 걸은 날. 젖은 옷깃에서 풍기던 도련님의 향이 밤새도록 지연 씨의 코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방 식탁 아래에서 닿은 발끝.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그 어색한 거리감. 어느 날 손이 스쳤고 눈을 피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사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남편이 출장 간 주말이었습니다. 바깥은 조용했고 집안엔 카레 냄새와 함께 익숙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둘만 남은 식탁 위. 반쯤 비워진 소주잔이 무거운 말 대신 감정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수저를 들었고 그는 유난히 오래 눈을 맞췄습니다. 밥알 하나에도 마음이 담긴 듯한 기묘한 정적 속 서로의 이야기가 점점 깊어졌고 오랜 그리움과 눌러왔던 외로움이 술기운을 타고 허물어졌습니다.
우심히 건넨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덮을 때 말보다 먼저 멈춘 것은 그녀의 호흡이었습니다. 순간 서로의 숨결이 엇갈리고 눈빛이 흔들리며 머무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숨죽인 채 천천히 다가간 이마와 이마 사이로 지난 시간 쌓여온 열기가 고요히 터져나갔습니다. 그건 입맞춤이라 부르기도 조심스러운 감정이 터트린 파열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그녀는 속삭였지만 이미 몸은 그의 체온에 깊이 스며든 듯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소파 위에 드리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녹아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갈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듯 감정은 속옷처럼 겹겹이 벗겨졌고 숨결은 조심스럽게 피부 위를 맴돌았습니다. 금기의 경계는 어느 순간 흐릿해졌고 고요한 밤의 파도처럼 부드럽고도 거세게 서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교감이라기보다 오래 억눌렀던 그리움이 마침내 터져버린 정직한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그 이후 도련님의 방 침구에 얇게 스친 긴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욕실 수건에서는 익숙하면서도 은밀한 향이 고요히 스며 나왔고 그 잔향은 지연 씨의 피부 아래까지 번지는 듯했습니다. 밤이 되어 조용한 복도의 미묘한 슬리퍼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그녀의 심장은 기다렸다는 듯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심연 깊은 곳을 두드리는 바람처럼 자여워하는 메시지 하나가 화면에 떠오르면 이미 그녀의 마음은 문보다 먼저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하려 할수록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지연 씨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떨림을 다시 배우듯 눈길 하나에 물결치고 스침 하나에도 온몸이 응답하는 낯선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 안의 감각들은 조금씩 나를 세웠고 도련님의 말 한마디, 숨결 하나에 마음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눈빛을 던졌고 그녀 역시 스스로를 가두던 빗장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성의 경계는 흐려졌고 마음은 이미 경로를 바꾼 강물처럼 그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들의 관계는 은밀했지만 거짓 없는 감정의 밀도로 더 깊고 진하게 엉겨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이제 멈출 수 없는 터널 속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더 깊어지는 관계.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상을 차렸지만 손끝은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도련님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마치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휘몰아치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 속에는 전날 밤의 잔향이 진하게 흘렀고 숨을 쉬는 것조차 서로를 더욱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에도 두 사람의 시선은 맞닿았고 그 안에는 말보다 뜨거운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서로의 눈으로, 손끝으로, 그리고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욕실에 걸린 수건에서 피어오르는 잔잔한 향기는 그녀의 숨결 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복도 끝에서 밤마다 울리는 슬리퍼 소리는 마치 비밀스러운 신호처럼 그녀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자요? 라는 짧은 메시지는 곧 묵인이 되었고 그녀는 문을 걸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그가 남긴 체온이 벽을 타고 번지듯 천천히 문틈 사이로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 공기마저 바뀐 듯 방 안엔 전날 밤의 열기가 되살아났고 그는 그림자처럼 다가와 말없이 그녀 곁에 자리를 틀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놓인 두 개의 발끝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가까워졌고 숨결 사이로 감정이 기어오르듯 타올랐습니다. 주방 식탁 아래서 나른하게 부딪힌 발끝은 마치 입술 대신 대화를 나누는 감각의 인사처럼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드라마 속 대사들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히려 현실보다도 진했고 또렷했습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공기가 뜨거워졌고 소파에 닿은 살결 사이로 미세하게 퍼지는 열기는 두 사람의 고요한 혼란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명절날 분주한 주방 한켠,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온 도련님의 손길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그 지나감은 얇은 천 너머로 피어오른 온기처럼 그녀의 몸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짧은 찰나를 몇 날 며칠이고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얇은 유리에 손바닥을 댄 듯 직접 닿진 않았지만 확실히 전해진 감정의 열기처럼. 어느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직전 그녀는 장롱 안의 조용한 어둠 속에서 도련님의 숨결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움켜쥔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귀를 간지럽히는 그의 호흡은 불씨처럼 심장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너무 가까워 숨결 하나하나가 그녀의 귓가에 금속성 속삭임처럼 박혔고 그건 마치 금기를 밟고 있는 신음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오자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이마 가까이에 손을 머물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그 순간 그의 체온은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며 그녀 안으로 흘러들었고 감정은 그 틈 사이로 촘촘히 파고들어 이미 서로의 숨결보다 더 깊은 곳까지 물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온 만남은 점점 짙은 안개처럼 그들을 뒤덮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마치 불씨를 숨긴 듯한 위태로운 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하루의 끝자락에서야 진짜 숨을 쉬는 듯 했지요. 낮에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해가 지고 집 안에 정막이 흐르면 그들만의 시간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 들여온 그림자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고 문틈 사이로 스며든 체온 하나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말보다 선명한 침묵은 두 사람 사이를 감싸 안았고 그 정적 안에서 번져가는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집어삼켜 갔습니다. 얇은 옷길 너머로 닿은 온기만으로도 모든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의 거리는 촘촘히 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의 눈빛은 마치 겨울 끝자락의 햇살처럼 은은했고 말 대신 스친 손끝은 그 어떤 언어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감촉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그녀의 내면을 조용히 두드리는 은밀한 속삭임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척은 물처럼 스며들어 그녀의 감각 하나하나를 깨워냈고 이제는 그 감각 없이 하루를 견디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야 알아차렸습니다. 전 도련님의 약혼 발표 끝이라 믿었던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순간 도련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는 아무렇지 않게 흘려낸 것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속을 얇은 칼날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하려고요. 그 짧은 말이 공기를 쪼개고 지나가자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은 듯 굳었고 손에 들려있던 유련이 소나기를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날카롭게 튀어오른 파편들이 찢긴 마음의 조각처럼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순간 그녀는 허공에 떠있는 먼지처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기쁨을 드러냈고 남편은 어깨에 걸린 무거운 외투를 벗은 듯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축하 속에서도 그녀는 투명한 벽 너머에 홀로 갇힌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약혼 소식이 들리자마자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들뜬 공기가 가득 차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짙은 소리가 내려앉은 듯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축하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듯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멈추지 않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억누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마치 눈물과 함께 터져나올 듯 진동했고 입술 끝이 떨리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의 방 앞을 서성이다가 문에 손끝을 살짝 대보았지만 결국 손을 거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척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화살처럼 날아들었고 그 울림만으로도 눈시울은 빠르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더듬듯 조심스레 도련님의 약혼자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환한 빛을 품은 듯 웃고 있는 여자, 정돈된 이목구비 속에
자신이 가질 수 없던 여유와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밝음이 눈을 찌르듯 날카롭게 느껴졌고 마음속 깊은 곳이 천천히 마모되는 듯 저릿해졌습니다. 미움과 부러움이 얽힌 감정은 진창처럼 끈적였고 그 진을 위를 맨발로 걷는 듯한 자책감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질투는 부끄러울 정도로 노골적이었고 억울함은 자꾸만 위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가슴 한복판에 얽혀 들끓었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도련님은 말끝을 삼키는 듯한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 말은 차가운 비가 벽돌 위를 타고 흐르듯 그녀의 가슴을 타고 내려와 속을 얼려버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입꼬리에 어설픈 곡선을 그려 억지로 미소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금이 간 유리창처럼 금세 흔들렸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에 대한 벌이야. 라는 말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천천히 심장에 파고드는 듯 그녀의 내부를 조용히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무너짐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지만 끝내 마음 깊숙한 틈에서 울컥 치솟는 아픔으로 번졌고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 밤, 방 안을 감싸던 정막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둠을 조심스럽게 가르며 도련님의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깊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등불조차 켜지지 않은 고요한 공간엔 숨결이 가만히 부딪히며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유일한 언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형수님한테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낮게 떨어진 목소리는 멍든 가슴을 쓰다듬는 듯 아프고도 부드러웠고 그녀는 그 말을 들은 뒤 손끝으로 그의 뺨선을 더듬듯 조심스럽게 짚어 올렸습니다. 그 떨리는 움직임은 마치 마지막 굴씨를 살리려는 듯 애절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간격 같으면서도 감정은 이미 서로의 숨결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이불 위를 따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운 밤. 서로를 새기려는 몸짓은 서툴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숨결은 금세 뜨거운 김처럼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메웠고 닿는 손끝마다 잊히지 않으려는 갈망이 젖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감쌌고 그 손끝의 떨림은 마지막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습니다. 놓지 말아요. 오늘만은. 조용히 흘러나온 속삭임은 그녀의 가슴속까지 스며들었고 그녀는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은 시간을 잊은 듯 포개졌습니다. 그녀는 울며 웃었고 그는 떨리는 숨결로 그녀의 얼굴선을 따라 손끝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얽힌 그 감정은 어떤 고백보다 선명하게 서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옹한 채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 가면 안 돼요?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마저 멈추게 했고 그녀는 말 대신 조용히 손끝을 움직여 그의 등을 부드럽게 그어내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이별을 부정하려는 마지막 저항처럼 간절했고 그녀의 숨결은 그의 몸에 스며들듯 깊고 묵직했습니다. 창밖은 서서히 희미한 빛을 품어내기 시작했고 아침이 문턱을 넘어서자 침대 위엔 도련님의 외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밤 둘의 마음이 타올라 타인을 잊고 서로에게 스며든 시간은 이제 더는 반복되지 않을 마지막 항면처럼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